왜 저와 함께 가는 거죠? 당신은 절 워커홀릭으로만 보는군요. 기회가 된다면 함께 여행하고 싶어요. 그냥 쉬러요. 우리 둘은 만나면 항상 일밖에 안 하잖아요. 좋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요. 네. 빨리 임대한 쪽을 해결합시다. 네. 제게 임대환의 조사를 요청한 사람은 사실 엄 반장님이에요. 당시 A국 경찰이 황금 도난 사건을 수사했어요. 사건이 종결된 후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로 이전됐죠. 하현우는 증거 불충분과 강도단 검거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어요. 당시 엄 반장님은 형사팀에 합류하여 이 사건을 담당했고요. 아니요. 엄 반장님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건 임대환이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은 하현우와 거의 죽어가던 강도단 두목이었어요. 강도단의 모든 재산은 다 작물이었고 구성원은 대부분 친인척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할 돈도 없었어요. 따라서 임대환의 가족은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고 가해자가 충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당시 임대환의 어머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임대환은 고등학생, 여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집안의 기둥이자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사고 직후 임대환의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얼마 못 가 사망했고요. 그 후 임대환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빠 겸 아버지 역할을 하며 여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엄 반장님은 이 사건을 맡은 후 임대환을 많이 챙겨줬죠. 명절마다 찾아가기도 했고요. 얼마 전 엄 반장님은 임대환의 직업이 하현우와 접점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예, 그것도 상당히요. 임대환이 직접 하현우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러 갔다가 우연히 임대환을 만났습니다. 범죄 르포를 쓰고 싶어서 제스트를 인터뷰하러 교도소에 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상하게도 대화할 때 횡설수설하고 한눈을 팔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돼서 교도관에게 임대환에 관해서 물어봤죠. 그러다가 하현우와 접점이 있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그런 셈이죠. 교도관은 임대환과 꽤 친분이 있었는데 임대환이 거의 3년 동안 인터뷰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임대환이 취재한 수감자 명단을 봤는데 수가 꽤 많았어요. 하현우는 임대환이 가장 많이 인터뷰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아주 좋았죠. 전 임대환이 신문사에서 범죄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신문사에 문의해보니 교도소 취재는 사실이지만 어떤 사건을 취재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더군요. 임대환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 알기 위해 하현우를 취재했다고 했습니다. 황금 도난 사건에 대해 기사를 쓰는 이유도 악질 범죄를 줄이고 세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듣기엔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군요. 만약 그가 취재만 했다면 저도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녀석이 하현우의 가명과 가석방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 후 화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최하는 보물찾기에 참가하겠다고 회사에 연차를 냈고요.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이벤트가 열리는 노스타섬이 바로 임대환의 아버지가 살해된 곳이더라고요. 하현우는 출소하자마자 행방이 묘연하고 임대환이 하현우를 따라가서 보복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군요. 네, 그 녀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까봐 걱정입니다. 엄 반장님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시니까 감이 무척 좋아요. 게다가 임대환을 오래 알고 지내셨죠. 저도 임대환의 복수를 위해 섬에 왔다고 생각해요. 네, 예리하네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예리하네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임대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엄 반장님이 알기론 임대환은 강도단 얘기가 나오면 치를 떨었거든요. 하현우는 강도단의 일원이니까 임대환과 사이가 좋을 수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 반장님은 이곳에 직접 오려고 하셨지만 다른 사건 때문에 오실 수 없었어요. 임대환은 사이가 돈독한 엄 반장님한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과연 일면식도 없는 우리한테 진실을 말할까요? 먼저 일반 참가자의 신분으로 접근해서 그가 섬에 온 진짜 이유를 확인해보죠. 시도해보죠. 그 전에 먼저 가볼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임대환과 만나는 겁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겠어요. 무조건 갈 겁니다. 거긴 임대환의 아버지가 살해된 곳이거든요. 황금 도난 사건의 판결문이요. 여기 오기 전 법원에 신청해서 받았어요. 네. 노스타 섬은 본토와 멀어서 A국 경찰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해도 꽤 걸리죠. 게다가 당시 섬은 장마철이어서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흔적과 단서가 사라졌죠. 경찰은 부검 결과로 임대환의 아버지가 질식사한 걸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죠. 임대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목걸이 자국이래요. 임대환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임건우는 1년 내내 먼 바다까지 나가 고기를 잡았죠. 남편의 안전을 기도하며 임대환의 어머니는 동전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남편에게 차고 다니라고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수색했지만 동전 목걸이는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해요. 경찰도 그렇게 추측했어요. 그러나 임건우가 죽은 직후 강도단에는 내분이 일어났죠. 목걸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도 끊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그가 오기 전에 오두막을 확인해봐요.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으니 낙담할 필요는 없죠. 당신들은 저 때문에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건 사실 전 기자예요. 보물을 찾으러 섬에 온 건 아니고요. 취재 소재를 찾으러 왔어요. 두 분은 여기에 왜... 조사하러 왔어요. 조사요? 당신들... 그건 그렇고 기자님은 취재 때문에 왔다고 하셨죠? 기자님도 여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때문에 온 건가요? 네, 이 사건에 대한 르포를 쓰고 있거든요. 놀라실까 미처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니까요. 반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건 저 같은 글쟁이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당시 사건은 강도단 4분 때문에 벌어졌어요. 반전이 있더라도 그들 중에 누가 누구를 죽였냐는 순서만 바뀔 뿐이겠죠. 게다가 그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반전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겠죠? 반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진 않겠지만 산 사람에게는 진실이 필요한 법이죠. 기자님, 우리 서로 목적은 비슷하니 함께 조사할까요?
이 케이스에 대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에요. 다만 우리는 직업이 달라서 조사 방법이나 관점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직업병인데 전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아시다시피 기자라서요. 독점 욕심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번 행사가 끝나면 크루즈에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행사가 끝나면 논의합시다. 나중에 봐요. 전 다른 곳도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엄반장님은 임대환이 지난 3년 동안 인터뷰를 위해 교도소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했어요. 이 사건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아마 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신경 안 쓰는 척하는 건 자신이 이 사건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는 행동일 뿐이죠. 잊지 마세요. 임대환은 우리가 그의 과거에 대해 모른다고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그가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나요? 임대환은 이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말기의 데이터를 보면 그의 행동 반경은 대부분의 보물 헌터와 다릅니다. 그의 목표는 아마도 네, 하연우가 이벤트에 참가한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가 곧 복수를 실행에 옮길 것 같습니다. 컨트롤 센터의 데이터를 열어보세요. 먼저 상황을 확인해 보죠. 방금 확인해 봤는데 데이터상 근처에 다른 사람이 온 적은 없어요. 단말기 오류는 용의자를 교란시키기 위한 가짜 메시지입니다. 즉, 모든 참가자의 단말기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최연과 다른 용의자들은 근처에 없었어요. 다른 참가자의 공격에 의해 임대환의 단말기가 망가졌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환의 이동 경로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는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가 복수를 하려면 하연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섬에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연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죠.
최현은 교도소에 자주 출입하는 정신과 의사죠. 아마 임대환과 친분이 있을 겁니다. 따라가서 상황을 보고 움직입시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해줄게요. 됐어요. 쳐냈으니까 긴장 풀어요. 노스타 섬의 생태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처음 보는 곤충이 많네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조금 무서웠는데 당신이 제 곁에 있으니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벌레는 이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좀 되나요? 가만. 임대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정한 이벤트를 위해 섬에서는 무선 신호가 안 잡힐 겁니다. 우리와 달리 임대환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사용하지 못하니 그의 패드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요. 컨트롤 센터에 보고할 준비하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 임대환 씨? 당신, 단말기를 부수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당신과 그 여자는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었죠? 지금 보니까 나를 조사하러 온 거군요. 저흰 당신에게 악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굳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신의 그 허울 좋은 말들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혹시 어미가 의뢰했나요? 네. 엄 반장님은 당신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어요. 당신과 취조실에서 만나는 걸 막고 싶어 하세요. 제가 당시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재조사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서 당시 사건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새로운 어선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셨죠. 출항 전 이번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호언장담하셨어요. 하지만 바다로 나간 뒤로 돌아오지 못하셨죠. 어머니는 원래 지병을 앓고 계셨고 그 후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난 취재를 핑계로 3년 동안 하연우와 접촉했어요. 살인범의 팬인 척하고 비위를 맞췄죠. 거의 추록할 때가 돼서야 그의 신뢰를 얻어 아버지가 살해된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그가 내 아버지를 죽인 게 그의 수많은 건 중에서
제일 하찮았었다고 하더군요. 황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를 기억도 못했겠죠. 변호사님, 그때의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겠죠. 용서하라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미와 똑같은 사람이죠. 임대하 씨, 사건 조사를 위해 여기에 왔다고 한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 반장님은 임건우 씨의 억울한 사정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연우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니 소용없어요. 당신은 하연우가 살인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섬의 증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도 했어요. 이것 또한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저는 직접 응징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어떻든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신뢰가 쌓이자 그는 남은 황금이 어디에 묻혔는지 내게 알려주고 도움을 청했죠. 황금은 동굴 끝에 있죠. 난 하연우와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황금? 황금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나요? 경찰한테도 말하지 않은 황금의 행방을 당신한테 그렇게 쉽게 알려줬을까요? 그가 날 속였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난 황금이 여기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얀우는 반드시 올 거예요. 당신은 1년 내내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 같군요. 체력이든 싸움이든 나한테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이 날 막는다고 해도 다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노리는 건 하연우뿐이니까요. 하연우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네요. 날 막으려 한다면 내가 죽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임대환 씨, 하연우가 황금의 위치에 대해 어떻게 말하던가요? 왜요? 당신도 황금에 관심 있어요? 당시 강도단이 황금을 아주 은밀한 장소에 숨겼다고 들었는데 경찰이 노스타 섬을 이잡듯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 동굴은 지도상 매우 눈에 띄는 위치에 있죠. 경찰이 여길 지나쳤을 리 없을 텐데요. 그래서 하연우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위를 보세요. 이건 반딧불이? 맞습니다.
이건 노스타 섬에만 있는 푸른 반딧불이죠. 오기 전 조사를 했었죠. 노스타 섬에 이런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동굴은 몇 군데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동굴은 노스타 섬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동굴이에요. 그게 황금이 묻혀 있는 곳과 무슨 관련이 있죠? 하야누는 황금을 숨긴 사람이 강도단의 2인자라고 말했죠. 그 사람은 강도지만 문학 애호가라고도 했어요. 실제로 황금을 숨긴 뒤 황금의 행방에 대한 수수께끼를 만들기도 했고요. 수수께끼는 양피지에 적혀 있었죠. 하야누는 여기 오기 전 내게 그 양피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 동굴은 그 수수께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수께끼는 하연우가 직접 알려줬나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알아냈어요. 알아냈다고요? 수감자는 매주 일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연우도 가죽으로 된 노트를 갖고 있었어요. 난 인터뷰하러 갈 때 컴퓨터 대신 손으로 필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나와 하연우의 노트가 똑같더라고요. 대단한 우연이죠? 인위적인 우연이 아닐까요? 똑똑하시네요. 젊은 나이에 파트너 변호사가 된 이유를 알겠어요? 맞아요. 하연우의 노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일부러 같은 걸 샀어요. 하연우의 일기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트를 바꿀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래서 기회를 잡으셨나요? 네, 이 수수께끼를 하연우의 노트에서 발견한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수감 후 하연우는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 대해서만 줄곧 몰두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황금은 수수께끼의 위치에 숨겨져 있다고 노트에 명확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둘이 손을 잡게 된 거죠? 하연우는 당신과 황금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텐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수수께끼를 알고 있는데. 난 노스타 섬의 자료를 검색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까지 몇 곳 추려냈죠. 우리가 지금 있는 동굴도 노트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황금이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맞아요. 들어오기 직전에 사자의 서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하연우랑 황금을 나눠 갔던지 아니면 경찰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리고 황금의 행방을 은폐한 하연우를 신고할 거예요. 그럼 그의 형기는 연장될 것이고 황금 또한 국고로 귀속되겠죠? 임대환 씨, 당신을 속이기는 정말 쉽군요. 무슨 뜻이죠? 수감자들은 매주 노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연우가 정말로 황금의 행방을 숨기고 싶었다면 노트에 적었을까요? 뭐라고요? 복수의 눈이 멀어 제일 단순한 사실을 간과했네요. 제 생각엔 노트를 바꿔치기 한 것도 하연우가 의도한 겁니다. 자신을 여우 사냥꾼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여우의 함정에 빠졌다는 건 모르셨군요. 하지만 수수께끼는 진짜일 겁니다.
하연우 수준으로는 그런 수수께끼를 낼 수 없어요. 그는 절대 황금을 미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황금은 으악! 변호사님, 살려줘요.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임대환 씨, 괜찮아요? 아파요. 관통했군요. 하지만 당분간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아파요. 다행히 무사했군요. 다행이에요. 정말.
아직 안 잤어요? 아직도 엊그제 있었던 일을 자책하는 건가요? 임대환이 캠프에서 제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동굴은 손전등이 있어야만 겨우 앞을 볼 수 있죠. 최현은 총을 소지한 상태여서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일은 신경 쓸수록 꼬이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당신 걱정 조금만 하게 해줘요. 그럼 이것 좀 보세요. 최연이 동굴에서 떨어뜨린 동전으로 만든 목걸이에요. 임대환의 어머니는 남편을 위해 동전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여기 봐요. 이 엽전 문양 어딘가 눈에 익지 않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목걸이가 범인이 임건우 씨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흉기 같아요. 그러게요. 재질이 실크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옷감 같아요. 목패는 다른 줄로 목걸이에 묶어뒀네요. 원래 목걸이에 목패가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미안해요, 변호사님. 제가 방해만 됐네요. 이제 제 말을 믿을 수 있겠죠? 당신은 하연우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심지어 임대환 씨를 공격한 사람은 하연우가 아니라 최연이었어요. 최현. 그 사람이 하연우의 감형을 도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연우는 노스타섬이 화인그룹에게 인수됐다는 얘기를 듣고 감형을 계획했어요. 그때 수수께끼로 협상을 시도할 때부터 저한테 곧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 하연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하다가 최연에 대해 알게 됐죠. 근데 전 최연과 일면식도 없는데 왜 저를 공격한 거죠?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용당한 걸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론 최연은 정신과 의사인데 하연우처럼 무식한 강도가 어떻게... 하연우는 강도단 내분에서도 혼자 살아남았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최연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의 목걸이가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의 목걸이가 맞나요? 제 아버지의 목걸이가 왜 여기에... 최현이 도망갈 때
총과 목걸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희는 이 목걸이가 임건우 씨를 살해한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목걸이가 임건우 씨를 살해한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게 최연에게 있었던 거죠? 그가 범인인가요? 저희도 최연에게 묻고 싶습니다. 검은 실? 그럴 리가요. 어머니는 빨간 실만 쓰셨는데요. 빨간 실이 아군을 없애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요. 임대환 씨, 목걸이를 풀어봐도 될까요? 그건... 변호사님,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제가 직접 풀게요. 어머니의 매듭 방법은 저도 대충 알아요. 이렇게 매듭을 풀어야 나중에 다시 엮을 수 있어요. 부적의 실에 토템을 매달면 토템의 신력을 얻을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죽이고 이 더러운 걸 목걸이에 달다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연우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 펜던트를 봐주세요. 원래 이게 달려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하연우의 물건입니다.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연우의 휴대폰 앨범에서요. 인터뷰를 하면서 하연우가 작은 물건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물어봤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커서도 예쁜 물건을 보면 수집한다고 했어요. 모든 수집품은 잃어버리지 않게 일련 번호를 매긴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말을 트니 그의 수집품은 사실 살해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소지품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그 수집품들은 모두 그가 흉기로 사용했던 물건들이었죠. 교도관에게 하연우의 휴대폰 확인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슷한 물건을 봤어요. 작은 유리병, 구식 면도날 등등이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무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진 속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연우도 일련 번호 같은 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직접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오기 전에 다 생각했어요. 하연우를 죽이면 저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동생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챙겨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연우는 당신을 이용했지만 그로 인해 임대환 씨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 막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귀국한 후에도 이 일에 대해 추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연우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안정을 취해야 하더니 쉬세요. 의사 불러드릴게요. 몸 상태가 괜찮으면 최대한 빨리 베이스 캠프로 돌아갑시다. 캠프에 도착하면 최현과 하연우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이 산상에 있는 전동휘.